퇴직 시점을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초반이면 퇴직이란 키워드가 인생의 불청객처럼 훅 들어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지만 추려보면 이런 고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정년을 맞이해도 될까? 정년까지 갈 수는 있을까? 아니야, 이쯤에서 직장생활 접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결론을 내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겠죠. 결과 중심으로 판가름이 날 테니까요. 저는 사내에서 강사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가장 컸던 고민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풀이를 선언하는 게 몸값을 올리는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뿌리치는 것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 강사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영업자와 급여생활자의 소득평가액이 3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4.5%만 납입하면 되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9%를 납입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4.5%를 절약하는 셈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자산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죠. 그러므로 직장인의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2022년 기준 보험료 요율은 6.99%에 50%에 해당하는 3.495%를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보수 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매월 10만 4,850원을 연간 126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두 번째, 퇴직연금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을 받기 때문에 세금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가 됩니다. 퇴직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지는데 회사가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과세 이연 받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세제 혜택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겠죠. 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16.5%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세 번째, 직장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성과급이고 또 하나는 복지 혜택이겠죠. 물론 모든 기업이 적용하는 혜택은 아니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성과급은 번외로 하더라도 흔히 생각하는 복지 혜택으로는 학자금 지원, 의료비 혜택, 그리고 복지카드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조금 더 확대하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네 번째, 생활비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돈을 버는 목적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비는 가장 기본이죠.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소득이 끊어지고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만간에 생활비 조달에 비상이 걸리겠죠. 물론 저축한 돈이 있다면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생활비를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5번째, 명함이 곧 당신이기 때문이죠. 명함은 나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얼굴입니다. 또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함을 건넨다는 것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개중엔 돈 버는 일과 상관없이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명함을 사용하는 분이 없지 않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명함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제1명함이죠. 그리고 제2명함은 퇴직 후 직업이 전환되면서 사용하는 명함입니다. 보통은 소득 정년을 맞이하는 평균 73세까지 사용하는 명함을 제2명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제3명함은 소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사망하는 그날까지 사용되는 인생명함으로 돈벌이를 위한 명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이미지를 함축하는 추상적 명함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그 밖의 이유들을 모아보겠습니다. 6째,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더 좋다는 건 이미 증명된 일인 만큼 건강을 위해서라도 퇴직 시점을 미뤄야 하겠죠. 7째,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측면에서도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조화로운 부부 생활에도 일이 필요합니다. 그저 배우자 얼굴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늦은 나이까지 말이죠. 오늘은 퇴직하는 시점을 늦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퇴직 시점 늦출수록 얻을 수 있는 8가지 이익. 첫 번째, 국민연금 부담액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비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째, 명함이 곧 당신이기 때문에 활동적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째, 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철저합니다. 7째,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8번째, 조화로운 부부생활에도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